대장동 형제들이 무너지고 있다. 막 온갖 거짓말로 네. 쌓아놨던 둑을 더 이상은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죠. 저는 보여집니다. 대답하기 싫은 상황이 오면 특검하자. 최소한 모르는 사람이라는 답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유동규 본부장의 큰 돌이 판을 정리해 줄 수 있을 때가 새록새록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 쪽으로 좀 가보면 민주당 쪽이 자꾸 이제 촛불 집회의 배후로 지목되고 걸핏하면 윤석열 퇴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 계속 정치적 흠집 내기,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뭐 이런 쪽에 자꾸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를 그런 쪽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제가 볼 때는 실체가 있다고 제가 네. 굉장히 과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제가 저런 프로그램 요새 좋아해요. 네. 그 다큐멘터리 그 동물의 왕국 아, 유해 프로그램. 네. 그 보면은 그 사자와 하이에나가 사냥하는 법이 틀려요. 아, 사자는 예. 단번에 해서 목을 딱 물어서 그죠. 제압을 해요. 그렇죠. 사냥감을. 네. 근데 하이에나는 여러 마리가 붙어가지고 조금씩 상처를 주면서 결국에는 사냥감이 털썩 주저앉게끔 만들어요. 아,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건을 가지고 뭐 대통령 퇴진을 최종적으로 목적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기회가 달 때마다 대통령을 퇴진을 자꾸 연상시키고 탄핵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리더십을 자꾸 붕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조금씩 상처를 줘서 하이에나식 사냥을 하고 네, 있는 거다. 네. 아, 뭐 대범하게 사자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좀 비겁한 방식이네요. 좀. 민주당뿐만 아니라 네. 저는 그 지금 이 정부에 반하고 있는 네. 여러 세력들이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나쁘다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그렇죠. 느껴요. 그러니까 뭐 네.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고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려고 하는 네. 거고 네. 결국에 피해는 국민과 국가가 보는 건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 정치적 목적과 또다시 권력을 되찾아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지난 5년 봤잖아요. 그렇죠. 뭐 탈원전이고 뭐 한다고 그렇죠. 했지만 네. 결국에는 자기들 이것저것 뭐 먹고 살기 위한 그렇죠. 이익 태양광으로 생태계 먹고 만든 살고, 거 네.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거 하려고 하는 향수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네. 촛불 자꾸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 촛불 너무 자기들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촛불이 그러니까요. 다 우리 거다? 그러니까요. 이런 잘못. 국민들이 들었던 그때 촛불은 정말 국가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당시에 있었던 여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네. 그 건에 대해서 똑바로 하라고 얘기했던 회초리였지. 그게 네. 내 편의 세력들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얘기 안 한다고 마치 그게 다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볼모로 해서 지금 국가의 근본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 이런 집회에 그러니까 친야 성향의 조직,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도 들어와 있고 이재명 대표의 인사들도 들어와 있는 그런 이심 뭐 민심 이런 조직들이 버스로 사람들 동원해서 촛불 집회에 사람을 보내고 있다. 이런 이제 뭐 의혹까지 좀 제기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 뒤에서 계속 펌프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정식으로 꺼냈는데 참사 희생자 명단과 사진을 공개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어제 얘기 나온 거는 의원과 당직자 요구한 건데 이번엔 아예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그 진성준 의원은 아예 대통령실 그 어제 운영위에서 아니 뭐 고성을 계속 지르서 왜 공개 안 하냐고 막 그러는데 아니 유가족들이 공개하고 싶겠습니까? 이거 왜 공개하자는 겁니까 이게? 그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유가족들이 제가 볼 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 단초들이 좀 파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오늘 그렇게 대표가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엊그저께 문모 의원이 네. 또 그렇죠. 텔레그램방에서 얘기를 해요. 예. 이거의 출처는 민주연구원이라는 당의 그렇죠. 공식 기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이게 연결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연결돼 있는 거 그렇죠. 이만큼 있는 거예요. 여기 맞아요. 네. 알 수 없는 이만큼 있는데 그 알 수 없는 이만큼 좀 드러내고 얘기해라.
네. 라고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야 진상이 나오는 거고 과연 이 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난 2주간 도대체 국민들을 위해서 애도를 했는지 아니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이 건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제2의 세월호 만들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런 걸로밖에 들어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 가는데 지금 그래서 생떼 같은 애들 보내고 나서 걔들 사진하고 이름 다 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또 세월호 추모 공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저것도 하잖아요. 유가족을 어떤 식으로든 저기 뭐에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라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유가족 설득해서 뭐 하려고? 그다음에 또 진상규명하자고 또 이만큼 양 만들고 그렇죠. 그 양반들 또 맨날 토요일마다 불러내려서 또 그 촛불 안타까운 애들 집회한다고 또 그럴 마음속에 있는 거 막 꺼내서 얘기하게 만들고 저 하늘에 가 있는 애들 또 불러내서 뭐 이런 것들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 문 대통령이 전에 거기 팽목한 거 갖고 고맙다? 애들 죽었는데 고맙다. 말이 돼요?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왜 고맙다가 들어가야 되는지 글쎄 말이에요. 아직 문재인 전 대통령 이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죠. 통상계는 익사천리로 보내버렸는데 그분은 불리하면 말 안 하고 그냥 숨어버리죠. 숨어버려요.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네, 방금 또 풍산계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 오늘 핫한 일들인데 지금 뭐 이 대장동 사건이 또 이제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검찰이 민주당사 그리고 국회 본관에 있는 이 정진상 정무실장의 사무실 압수수색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다 막고 있고 그렇죠. 국회도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이 뭐 대장동 이제 김용 부원장이 이제 그 구속됐고 이제 가장 오른팔이라는 정진상 실장까지 이제 완전 피의자로 완전 수사 대상이 확정이 된 건데 오늘 우리 대변인님 논평을 보면 대장동 형제들이 무너지고 있다. 야, 이게 어떻게 돼갈까요, 이게 지금? 저는 이거는 그냥 지켜보면 될 문제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을 진실을 얘기할 때가 이제 네. 새록새록 오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처음에 구속이 됐을 때 그랬잖아요. 최소 뭐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돼야지. 측근이라고 네. 얘기하죠. 네. 그 김용 정진상 오른팔 왼팔이 이제 문제가 그렇죠. 생기고 있는 네. 거고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도 네. 뭐 굉장히 많은 건이 있어요. 2014년부터 해서 그렇죠. 무슨 뭐 당시에 있었던 지방선거 시장선거 네. 자금 이후에 무슨 명절 떡값 네, 네. 뭐 이후에 뭐 매일 거의 매일 했다는 무슨 술값 술자리. 뭐 네. 네. 이후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대선 대선 자금까지 경선 나오고 자금까지.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무슨 700억 중에 428억인지 그러니까 뭐 대장동 이익금이 또 네. 드러나고요. 이제 큰 저수지가 하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쪽 가갖고는 또 뭐가 있어요? 화천대유 1호에 대한 뭐 문제가 또 있지요. 네. 이 건하고는 별건입니다만 오늘 아침 보면 또 여기 그 아태협이라는 뭐 네, 북한 그렇죠. 또 뭐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많아요, 이게 지금은 다 이렇게 산계에 있는 거지만 근데 한 군데 한 저주수지에서 나오는 샘물일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대선 끝나자마자 갑자기 보궐선거 저랑 같은 날 선거했어요. 네. 네. 보궐선거 나오고 갑자기 네. 대표 나오고 이런 한 이유가 방탄이 아니라면 네. 정말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수권 정당으로 키우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얘기해야지. 그렇죠. 얘기해야죠. 그 중간에 뭐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뭘 그렇죠. 어떻게 하고 네. 옛날에는 그래서 공직자가 수사를 받으러 가는 일만 생겨도 그 공직을 사퇴하고 가라고 네,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뭐 기소를 당해도 그냥 버틸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죠. 만들어버리고 글쎄요. 인전 저는 민주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판단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잘못하면 대선 자금으로 국고로부터 반환받은 400억 그렇죠. 이상 그거 다 다 토해내야 반환해야 되는 상황 와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대표로 뽑아서 민주당을 이끌게 한 그 많은 선택들의 결과가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가고 그렇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잠깐 한번 돌아봐요. 저도 이렇게 쭉 보면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전에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네. 민주당 내부 경선 맞아요. 과정에서 나온 맞아요. 얘기예요. 맞아요.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네, 네. 거기서 불거졌던 얘기인데 국민들이 막 경천동지할 만한 상황들이 생기고 뭐 몇천억 세보셨어요?
나 보지도 몇천 원은 세봤습니다. 보지도 못했는데 뭐 그런 돈들이 막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더니 뭐가 어떻게 생각지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들 뭐 성남 FC로부터 무슨 후원 그러니까요. 광고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사실관계가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네. 대장동 그분의 실체인데 지금 김만배한테서 측근 3인방이 428원 지분을 받기로 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보도 내용이에요. 그렇죠. 핵심.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재명 측이다. 그래서 근데 이재명의 자 왼팔 김용, 오른팔 정진상, 그리고 꼬리 유동규 다 나오고 몸통 하나 남았어요 지금. 근데 그 몸통 빼고 나머지 셋이 몸통을 빼고 몸통이 모르게 그 돈을 다 받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맞잖아요. 오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 정진상, 유동규 그쪽이 한 지분의 반을 갖고 있었다. 네. 이게 한 1년 전쯤인가요? 최초에 이 건이 불거졌을 때 그렇죠. 김만배가 얘기했던 그렇죠. 그분. 그분하고 예, 비슷해지는 것 이거 같으니까.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근데 그분이 뭐 그때 유동규다, 뭐 뭐 다른 그랬었어요. 사람이다, 뭐 말이 많았죠. 그게 이제 이렇게 쭉 해서 드러 나오고 있는 것 네.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놨던 이 막 온갖 거짓말로 쌓아놨던 네. 둑을 더 이상은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남욱 변호사 그 사람도 재판정에서 얘기했어요. 그분은 바로 이재명 측을 얘기한다.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네. 그 심지어는 저 자살을 기도했다고도 하고 네. 뭐 핸드폰도 던졌다고 네. 하는 그 유동규 네. 뭐라고 표현해야 장비 같았던 네. 유동규 장비 같던 유동규. 그 오랫동안 버텨왔던 네. 유동규 그 양반이 전 진실을 얘기할 그렇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의리 없는 인간들. 남욱 네. 변호사도 얘기한 그게 딱 의리 없는 네. 그동안은 형제처럼 하고 그렇죠. 지냈던 그 많은 술자리를 통해서 네. 형 동생 했던 그렇죠. 사람들한테 도원결의했다는. 네. 배신을 느끼니까 그렇죠. 배신감을 느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했던 아직 잔가지잖아요. 아직은 잔가지. 그렇죠.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네, 네. 진짜 큰 돌을 던지면 그 어떻게 짱돌 한번 맞아봐라. 그 그렇죠. 큰 돌을 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고백 네. 이런 거 이전에 네. 유동규 본부장의 그 큰 돌이 아. 뭔가 이 전체판을 정리해 줄 수 있을 때가 새록새록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양심이 있다면 네. 이제는 얘기해야 되고 그렇죠. 검찰이 정상적으로 그다음에 정당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공무를 일단 받아줘야지 왜 그걸 그렇죠. 자꾸 막아요? 그리고 지금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이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나와요. 유동규 다음으로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도 유동규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심정이. 그래서 나오면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또 다른 돈의 저수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요. 유동규 본부장은 사실은 그 위에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그 대장동 관련한 결제와 그 보고 라인을 정리했던 거고 네. 실질적으로 이 모양을 만들고 그렇죠. 돈의 디자인한 흐름을 사람은 만들고 네. 실제 돈을 또 조성을 하고 했던 거는 이게 또 남욱 변호사죠. 변호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올지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고 또 다시 촛불을 들여야 하나? 저도 얼핏 기사 봤습니다. 아니 이 갑자기 왜 촛불이 또 왜 나오나? 이걸 뭐 정치 탄압으로 몰고 와서 또 윤석열 퇴진 운동 하시려고 그런 건지.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좀 이태원 사건 아까 저희가 앞서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 뭐 2심 민심 얘기 나오고 네. 뭐 했던 것들의 근저에는 네. 이거를 막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이제 돌아가면서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야권을 탄압하고 있고 나를 탄압한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순간순간 보면은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단어 딱 등장해요. 네, 뭐 그렇죠. 나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뭐 대답하기 싫은 상황이 오면 특검하자 이렇게 해요. 지금은 또 뭐 대답하기 싫으면 탄압이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 저 매부장님 현장 취재 많이 해보셨지만 저도 요즘 곤란한 경우 있고 많이 그러는데 국회에 계신 기자분들 저한테 엄청 질문 곤란하게 그렇죠. 많이 하거든요. 하죠. 이재명 대표한테 왜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물어봐도 대답은 안 그렇죠. 하시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안 하긴 그래도 안 그래도 하죠. 네. 쫓아가면서 왜 옛날에 그 무슨 시사 뭐 하는 굉장히 무서운 프로그램들 많았어요. 네, 네, 뭐 네. 기자분 아니고 PD들이 와서 네. 뭐 이랬던 거기는 엘리베이터 갖다 막 들이대고 그렇죠, 막 그렇죠. 이랬고요. 네. 그런 거 대답 안 하고 막 도망가는 거 이런 거 다 찍어서 보도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신들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그 탐사 보도했던 분들 그분들 좀 활동 좀 해주셔야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답 안 하는 거 아, 그렇죠. 답을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 말이에요. 그분들 어디 갔는지 근데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는 대부분 그러면 또 모르는 일이다. 내일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다. 대부분 그래요. 아, 참. 최소한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답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건에 대해서 아니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어. 그 대답도 안 하고 묵묵히 그러니까 그 기자분들 이렇게 저기 취재한 거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 대답 없이 걸어갔다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쵸. 좀 아쉬워요. 근데 그때 이제 조금 있으면 아니 나 김영도 정진상도 걔들이 하는 일 나 몰랐어 이럴 것 같아요. 또 조금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좀 지켜보죠. 뭐.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선일보가 이번에 새로 신문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를 보고 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2023년 벽걸이 달력을 드립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조선 멤버스를 통해서 2023년 벽걸이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신년 달력도 받아가세요.